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한스팡님, 제니맘님, 썸머나이트님, 최수민님, 정은경님, 전현선님,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다들 DGRW로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실 DGRW는 대단한 주가 차익을 바라고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월배당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파킹해두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거두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는 최근에 은행주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BNKU와 DPST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어제 기어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바로 전날에도 저는 은행주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서 드렸던 말씀이 최근 은행들의 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스트레스 테스트도 전부 다 통과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정확히 이 시나리오 그대로 어제 상황이 펼쳐졌고요. DPST는 무려 9%가 넘는 대폭등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 댓글 반응을 보니 이미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일단 좀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제 은행주 폭등 관련해서는 이따 또 추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좋게 나온 CPI와 함께 분위기가 좋았던 나스닥과 채권의 분위기가 왜 갑자기 급반전을 했는지, 특히 채권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크게 폭락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경제방송들에서는 단순히 이번 미국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너무 삽질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해졌고, 그렇게 되면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흔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만 대충 설명을 때우고 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바이든이 되면 재정 지출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오히려 복지 확대한답시고 더 쓰면 더 쓰겠죠. 지금 누구 때문에 인플레가 이렇게 심해지고 재작년 주식시장이 박살나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순한 해석에는 별로 동의하기 힘들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음모론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채권의 대폭락을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일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가 어제 왜 그렇게 폭등할 수 있었는지도 이야기해보고요. 또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어제 많이 하락한 빅테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야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지, 또 나스닥 증시는 하락했는데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잘 버티고 상승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좋게 상승한 퀄컴과 TSMC 소식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섹터에는 안 좋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혼자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정말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잘 잡혀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며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갑자기 채권금리가 엄청난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주식시장을 압박했고, 결국 나스닥 증시는 버티지 못하고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채권금리가 치솟았냐? 일단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된 거는 대선 토론이 맞긴 합니다. 여기서 바이든이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진짜 보는데 확실히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다음 대선에 당선이 되니 마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그럴 만도 한 게 바이든이 1942년생이에요. 와닿기 쉽게 한국 나이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84세인가 그렇습니다. 머리가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나이는 확실히 아니고요. 거기에 다음 대선에 혹시라도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말기에는 거의 90세에 도달한다는 얘긴데,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본인이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걸 대중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우려를 더 키웠고요. 결국 토론 직후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가 67대 33으로 엄청나게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관세도 더 올릴 거고 기업들 법인세는 더 깎아줄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덜 거쳐서 채권 발행을 더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민 정책에도 부정적인 스탠스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인플레 상승을 불러오고 채권은 위기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이 어제 대폭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젠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해대면서 지금보다 재정 적자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둘 다 돈은 많이 찍어낼 텐데, 그래도 기업가 출신이며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트럼프가 그 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그걸 입증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민자 관련 정책이나 법인세 감세, 관세 인상 이런 부분들은 막상 또 본인이 대통령직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보수층의 표를 집결시켜야 하니까 저런 식의 공약을 걸고 다니는 거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또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한 선을 잘 제시할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 살짝 얘기가 샜는데요. 아무튼 누가 되던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상황이었고, 이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제 채권이 그 정도로 대폭락을 했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것에 얹혀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요즘 엔화 가치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 뭐라도 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서 달러로 확보한다던가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바이든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부채가 유독 많은 일본 내부의 사정도 한몫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저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도저히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눈치를 전보다는 덜 보겠죠. 그리고 동시에 일본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트럼프한테 확실하게 줄 서볼까? 트럼프를 제대로 좀 도와줘 볼까? 어차피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채를 던져서 환율 방어할 수 있는 달러도 마련하고 트럼프한테 이쁨 좀 받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채권 시장에서는 일본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심리가 퍼지며 채권이 크게 폭락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미국 채권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매우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굉장히 급한 입장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수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은행주가 어제 왜 그렇게 폭등을 했냐? 몇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들이 안심하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렸습니다. 4대 은행 중에선 웰스파고가 우선 화끈하게 배당 14% 인상 결정을 했고요. 또 향후 1년간 자사주 매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장후에는 JP모건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모두 더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미 은행 섹터에는 엄청난 호재였는데요. 여기에 또 간접적으로 은행주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정황이 또 나온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완료된 인수합병이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인수합병 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은행에게 자문을 구하며 자문료를 지불하기도 하고 또 거래가 이루어질 때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제 은행 섹터가 폭등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무려 40%가 늘었다는 대형 호재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향후 애플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또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지분을 49%만 취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 지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은 어제 마소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최근 한창 잘 나가던 아마존도 하락을 했는데요. 나이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아마존의 소매 판매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퍼지며 하락했습니다. 또 구글은 로젠블렛에서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구글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며 하락했고요. 또 메타는 호주에서 뉴스 컨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수수료 지불이 결정되면 뉴스 컨텐츠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새로운 소식과 뉴스를 접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 컨텐츠가 빠지면 사용자가 이탈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나스닥 증시와는 달리 좋게 상승을 했는데요. 대선 토론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되던 반도체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심리가 퍼진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퀄컴과 TSMC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애플의 아이폰 중국 판매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폰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퀄컴이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뭐 이건 TSMC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여기에 TSMC는 추가로 들려온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대만 정부가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신설하는 TSMC 공장에 무려 13조 8,7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자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확실히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TSMC에 대한 지원을 매우 공격적으로 화끈하게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꾸준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섹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도 그래서 GM과 포드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좋았던 반면 전기차 기업들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만 예외적으로 상승으로 마무리했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정책 자문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한 배를 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회원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